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간통 또는 외도를 하는 경우에 법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가해자가 전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민법도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관계는 개인법적 원리가 지배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가족관계는 공동체 관계로서 비합리성을 띠게 되어 채권법 분야와 민법 총칙편의 규정들은 가족법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다룰 간통 내지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는 민법 친족편에 속한 제843조와 민법 채권편에 속한 제750조가 복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 이론적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족법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3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해소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직원과 소위 바람이 났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바람난 것만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도 하고 3살 난 딸은 자기가 키우겠다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 더해서 위자료라는 청구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내가 청구하는 것은 이혼 청구,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 등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생기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위자료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아내가 받는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위자료로 얼마를 인정했는지를 조사한 자료도 없고 또 모든 판례를 조사하여 위자료 액수를 알아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마다 당사자들이 처한 사정과 형편이 달라서 그때그때의 사정에 맞게 위자료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위자료 액수를 정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 가능하지도 않지만 실제 사정을 고려해보면 법원이 위자료 금액을 그리 넉넉하게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천만 원을 넘는 사례는 드물고 보통은 3천만 원 내외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내지 정형화된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이혼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떠한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하는지를 살펴보면 혼인의 파탄 원인, 파탄에 이른 경위, 혼인기간, 책임 비율, 유책행위의 유형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유책 배우자의 간통행위 내지 외도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가운데 참작하는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위자료 등과 같은 민사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만만히 해결될 쟁점은 아닙니다. 설령 다른 이혼 사유와는 달리 특히 간통의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또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해야 하는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개별 사건은 제각각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어서
법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고려가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유책배우자의 간통 내지 외도 행위에 대해 민법 친족상속편에 위치한 제843조에 의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 규정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 친족상속편에는 부부관계에 있는 유책배우자 일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과 혹은 아내와 외도를 한 외도의 파트너에게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할 근거 규정이 현행 민법의 친족상속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 또는 아내와 외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판례는 처가 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한 여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한 그 남성의 처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제3자, 즉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이 배우자 일방과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즉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제3자의 부정행위가 무책한 다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인격적인 이익 또는 명예권의 침해 등으로 결국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정신적 평화를 깨뜨린 점에서 위법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불법 행위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개별적 다원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고 우리 민법의 제750조와 같이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도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배우자 일방과 간통을 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 일방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부부의 자녀도 제3자인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인 자녀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부모 못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자녀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손해배상과 같은 사후적 구제수단과 더불어 사전적인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내지 예방청구권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민법에는 그러한 수단이 없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등은 부부의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혼이라는 본안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종전에 외도를 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형법상의 간통죄가 폐지되는 경우 민사적인 구제가 더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청구나 예방 청구와 같은 사전적인 구제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등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